선생님, 요즘 잠은 좀 주무십니까?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원장님, 사실은 아침이 너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으니 괜히 아내 앞에서도 주눅이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변화예요. 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들 약 먹으라 하고 운동하라 하는데 저는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약이나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끝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손끝으로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네, 약보다 빠르게 몸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어디를 누르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장면 기억하시죠? 은퇴한 70대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조심스레 들어와서 원장님, 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하고 털어놓던 순간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미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남성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와서 눈치를 보며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걸 들어왔거든요. 저는 김소연입니다. 42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비뇨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남에서 15년째 진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TV에도 종종 나오고 학회에서 강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 진짜 무대는 바로 이 진료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남성분들이 차마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환자분들이 뻔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때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아, 아침이 조용해지셨구나. 아니면 아내 눈빛을 피하고 계시구나. 몸보다 표정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절대 심각하게만 굴지 않아요. 오히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제 전문입니다 하고 가볍게 농담을 던집니다. 그러면 얼어붙었던 환자의 얼굴이 조금은 풀리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몸의 변화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점 자신을 더 가둡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어들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어집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기고 가족 분위기도 무거워집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의 탓도 아닙니다. 단지 몸속에 스위치 하나가 꺼져 있을 뿐입니다. 하고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다시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65살 정도 되셨던 분인데 늘 무뚝뚝하고 큰 소리로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회사에서는 임원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한데 집에만 가면 남자가 아니라 죄인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사실 저한테 오신 것만으로 이미 반은 해결하신 겁니다. 혼자 속으로 삼키지 않고 꺼내놓으신 게 가장 큰 치료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과정이에요. 스트레스와 불안은 몸의 회복력을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내가 내 상태를 인정하고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경계는 안정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뇌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호르몬이 나오고 혈액순환도 달라집니다. 즉, 진료실에서 저와 환자분이 마주 앉아 솔직히 털어놓는 순간 치료가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예전 같지 않다 하고 속으로 고개 끄덕이시는 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와 같이 솔직해지고 댓글로 짧게 한 글자라도 남겨주세요. 나도라고 적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약 광고나 비밀스러운 보약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매일같이 실제 환자들을 보면서 얻은 경험을 나눌 뿐입니다. 저는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도 열리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강연을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성 활력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름만 넣는다고 차가 달리나요? 엔진 스위치를 돌려야 불이 붙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름보다 중요한 건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바로 그 스위치를 켜는 법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전처럼 몸이 가볍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돌아온다면,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괜히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농담도 건네고 싶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변하는데 약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끝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15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5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당신 인생의 자신감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성 활력은 자동차 엔진과 같다고. 그런데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선 연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스위치를 켜야 한다고요. 이 비유를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속으로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그 스위치가 뭘까? 어디 있는 걸까? 자,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몸속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심장이라고 대답합니다. 피를 펌프질하니까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은 사실 심장이라는 기관입니다. 심장이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만 아시는 겁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장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배터리와 같다. 처음엔 꽉 차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충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몸이 개운하지 않고 점점 방전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남성 활력의 뿌리도 결국은 이 심장의 에너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모아두는 저장 탱크가 따로 있어요. 바로 배꼽 아래 세 손가락 정도 내려간 지점. 동양의학에서는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봐도 이 자리는 하복부 혈관과 신경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라 몸 전체 에너지 흐름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이런 겁니다. 환자분들이 들어와 앉아서는 원장님,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고 묻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순간 이미 동지들이 수천 명은 되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허허 웃으면서도 표정이 풀리죠. 왜냐하면 자기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남성 활력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아무리 젊어도 활력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편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나이가 있어도 활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저는 환갑을 넘긴 분이 아침마다 웃으며 들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거창한 약도 아니고요. 매일 손끝으로 단전을 따뜻하게 눌러준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겨울에 보일러실 불씨가 꺼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새로 넣고 불을 살려야 하잖아요. 단전을 지압한다는 건 그 불씨 위에 장작을 살며시 올려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타오르지 않지만 꾸준히 불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온 집안이 다시 따뜻해지듯이 몸도 달라집니다. 제가 강의할 때 농담처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선생님들 아내분들이 요즘 추워하시죠? 그렇다면 보일러 고장난 겁니다. 아랫배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청중들이 껄껄 웃으면서도
자기 얘기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웃으면서 배우는 게 오래갑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도 한번 배를 손으로 살짝 짚어보세요. 배꼽 아래 딱 세 손가락 내려간 자리입니다. 지금은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그 자리를 매일 눌러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랫배가 먼저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다리로 내려가고 다시 아침을 깨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꼭 강조합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만 하시면 효과는 약보다 더 길게 갑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몇 년 전 저희 병원에 오신 한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운동도 하고 약도 먹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루 중 제일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어디신가요? 그분이 멀뚱히 저를 보더니 글쎄요, 그냥 손발부터 씻는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아니에요. 선생님의 아궁이부터 따뜻하게 해야죠. 그리고 단전 지압을 알려드렸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이 다시 오셔서는 저한테 딱 이 말만 하셨어요. 원장님, 아궁이 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몸속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드시듯이 단전 지압도 생활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필요한 건 장작과 불씨, 그리고 손끝의 자극입니다.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비밀 스위치, 바로 혈자리입니다. 여러분, 혈자리라고 하면 뭔가 한의원에서만 쓰는 단어 같고 신비한 느낌만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신경다발이 모여 있거나 혈관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혈자리와 겹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어르신들의 미신 같은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스위치는 딱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곳만 제대로 눌러주셔도 막혀있던 몸의 고속도로가 뻥 뚫리고 다시 힘이 돌아옵니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을 청소하듯이 말이죠. 첫 번째 스위치, 바로 관원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죠. 관원이라는 건 으뜸이 되는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위치는 간단합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3개 정도 똑바로 내려간 지점입니다. 손가락으로 콕 짚으면 약간 말랑하고 누르면 묵직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관원입니다. 관원은 우리 몸의 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 밑바닥에서 불씨를 살리는 곳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궁이가 꺼졌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불을 지펴야 하겠습니까? 바로 불씨 자리부터 켜야죠. 관원을 지압한다는 건 그 불씨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두 번째 스위치, 삼음교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사실 위치 찾는 건 간단해요.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개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정강이뼈 바로 뒤에 살짝 들어간 오목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삼음교입니다. 이름 그대로 3가지 중요한 에너지길이 만나는 교차로예요. 간, 신장, 비장이라는 세 기관의 길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눌러주면 하체로 내려가는 기운이 다시 힘차게 흘러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삼음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차가 아무리 많아도 톨게이트 문을 안 열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죠. 이 자리를 열어줘야 막혀있던 에너지가 다리와 발끝, 그리고 중요한 자리까지 막힘없이 전달됩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환자분들이 금세 이해합니다. 세 번째 스위치, 바로 용천입니다. 이름이 참 멋있죠. 샘물이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위치는 발바닥을 구부리면 사람 인자 모양으로 들어가는 움푹한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용천입니다. 이곳은 땅의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라고 불립니다. 신장 기능을 깨우고 몸 전체의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루 종일 걷고 난 뒤 발이 후끈후끈해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발바닥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자극되면서 몸 전체 순환이 좋아지는 겁니다. 용천을 눌러주는 건 마치 마른 땅에 물줄기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몸 전체에 전기가 흐르듯 기운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 군데를 설명드리면 대부분 원장님, 그럼 하루 종일 눌러야 효과가 있나요? 하고 물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오래 누르면 역효과가 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적당한 압력입니다. 아프게 눌러서 멍이 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압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몸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대화하려는 마음으로 눌러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손끝으로 아랫배와 발목과 발바닥에 대화를 건네보세요. 몸이 대답을 합니다. 묵직하게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신호가 와요.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내 몸에도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니까요. 이 세 군데가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관원, 삼음교, 용천 이름은 낯설어도 손끝으로 찾으면 금세 익숙해질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 손을 잡고 이 세 군데를 서로 눌러주십시오. 그게 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민망하다가도 실제로 해보면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고 고맙다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효과는 2배입니다.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확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기다리셨던 순간이 왔습니다. 위치만 알아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눌러야 내 몸이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제가 알려드린 세 군데 스위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손이 차가우면 절대 안 됩니다. 혈자리는 따뜻함을 좋아하고 차가움을 싫어합니다. 차가운 손끝으로 누르면 몸이 움츠러들어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압하기 전에 꼭 손을 비벼주세요.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빠르게 문질러 보세요. 금방 열이 올라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난처럼 원장님, 불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 정도로 따뜻해야 제대로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관원 지압법입니다. 배꼽에서 세 손가락 아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 손가락 3개를 나란히 놓으세요. 검지, 중지, 약지 3개를 곧게 모아 올려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살짝 눌러보세요. 배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겁니다. 아픈 게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나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아내분에게 화내듯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사랑 고백하듯이 부드럽게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웃으면서 힘을 뺍니다. 힘을 빼는 순간부터 효과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누른 상태에서 아주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여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로 10번. 이렇게 세 묶음을 반복하면 됩니다. 금방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삼음교 지압법입니다. 위치 찾으셨죠?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개 위로 올라간 지점입니다. 여기는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숨을 내쉴 때 힘을 주고 들이쉴 때는 살짝 힘을 풀어줍니다. 마치 펌프질 하듯이요. 이렇게 20번 정도 반복합니다. 양쪽 다리를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겨울에 보일러 꺼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찔끔찔끔 나오다가 어느 순간 확 쏟아져 나오죠. 이 삼음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는 톨게이트이자 펌프인 겁니다.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해주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하체가 따뜻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용천 지압법입니다.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자리였죠. 이 자리는 조금 강하게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엄지손가락을 꾹 대고 발가락 쪽으로 밀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세요. 마치 샘물 퍼올리듯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각각의 발을 1분 정도씩 해주세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발 전체가 뜨끈해지고 심지어 종아리까지 따뜻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셨다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압으로 기운을 깨우는데 성공했다면 그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게 단전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아랫배 위에 살짝 올려두세요. 5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제 과정을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이 지압만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 불씨는 켜졌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불씨를 단전에 가둬두셔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죠?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아랫배를 누르면 위장이 소화를 못하고 오히려 더부룩해집니다. 최소한 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두 번째, 아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압력만 주세요. 세 번째, 열이 심하게 나거나 몸에 염증이 있을 땐 잠시 쉬셔야 합니다. 몸이 이미 불타고 있을 때 더 불을 붙이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심장 질환이 아주 심하거나 혈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떤 환자분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놓고 밤새 밟고 주무셨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발바닥에 멍이 들고 염증이 생겨서 저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압은 고문이 아닙니다.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루틴을 제대로만 따라하시면 단 5분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발끝이 후끈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한다고 기적처럼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흘, 일주일, 한 달 계속하면 몸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손끝으로 몸속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그런데 불씨를 살렸으면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줘야 불이 꺼지지 않겠죠.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그 장작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압을 해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금세 불씨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과 습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건 값비싼 보약보다 식탁 위에 평범한 음식이 훨씬 더 큰 약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의사지만 환자분들께 보약을 권하기보다 오히려 집에 있는 검은 콩이나 호두를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검은 콩과 호두는 신장을 보강하는 최고의 천연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 환자 중에 김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늘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빵과 커피로만 식사를 대신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검은 콩을 불려서 밥에 넣어 드시고 호두를 하루에 2알씩 챙기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대단한가요? 하고 반신반의하셨는데 2달 뒤에 다시 오시더니 제 손을 붙잡고 그러시는 겁니다. 원장님, 약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같은 검은색과 견과류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찬에 깨,
한 숟가락 뿌리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차이는 커집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성질의 채소입니다. 부추, 마늘, 생강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옛날 어르신들이 농사 짓고 저녁에 부추, 무침 한 그릇을 꼭 챙겨 드시던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부추는 정력 채소라고 불릴 만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 생강차 한 잔만 마셔도 몸이 후끈 달아오르죠. 그 따뜻함이 바로 신장의 기운을 살려내는 불씨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음식만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습관 이야기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시진 않나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활동이 줄면서 하루에 걷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체가 식으면 몸 전체의 불씨가 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무슨 운동이든 좋으니 다리를 쓰는 습관을 만드셔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심지어는 집안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지압과 함께 하루 만보 걷기를 병행하셨는데 3달 뒤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부부 관계에서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제 환자분이 경험한 생생한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바로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지압을 해도 잠을 잘 못 자면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아궁이는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장작을 태웁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불빛을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면 더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비유 하나 드릴까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압은 시동 버튼을 눌러서 엔진을 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연료통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음식은 그 연료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로에서 달려야 차가 오래 갑니다. 그 도로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지압과 음식과 습관. 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차가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꾸준함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3일 하고 아무 변화가 없네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2달, 3달 묵묵히 지압과 식습관을 지켜서 결국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약해진 아궁이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손끝으로 몸의 스위치를 켜고 음식을 통해 불씨를 지피고 생활 습관으로 불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몸은 결국 마음을 따라갑니다. 마음의 불씨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지압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따뜻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남성분이셨는데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저는 이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식구일 뿐입니다. 그 말에 아내분의 눈가가 젖는 걸 보며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약 대신 아주 특별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바로 하루에 한 줄씩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였습니다.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쓰기 시작하니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감사했던 순간, 미안했던 기억을 적다 보니 오히려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던 겁니다. 한 달 뒤, 그분은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제 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풀리니 몸도 저절로 반응하더군요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의 교감입니다. 혈자리를 누르는 손길이 단순히 건강법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는 순간 단순한 지압이 아니라 당신을 여전히 소중히 생각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관원혈을 눌러줄 때 그건 단순한 혈액순환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당신 곁에 있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압을 하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짧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벽은 허물어집니다. 오히려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약은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교감입니다. 작은 손길, 짧은 말 한마디가 약보다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5분만 투자하겠다. 오늘은 따뜻한 음식 1가지 더 챙기겠다. 이렇게 작은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그냥 영상만 보고 흘려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밤부터 아내의 손을 잡고 혹은 남편의 발을 주물러주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몸의 문제는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과 관계, 그리고 꾸준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눌러주는 지압, 따뜻한 밥상, 하루에 한 줄 편지.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불씨는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침은 다시 힘차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소연이었습니다.